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평순 씨, 그 정당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아, 정당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의정도포의 MC인데 당연히 알죠. 정치적 의견이나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정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정당이 나뉠 텐데요.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은 지난 5월 기준으로 32곳이라고 하고요. 네. 또한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원내 정당은 7곳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저희 의정도포에서 다루고 있는 경기도 의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10대 경기도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35명, 네. 자유한국당이 4명, 그리고 정의당이 2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의원분들을 만났지만 네. 아무래도 확률상 거대 정당 소속 의원분들을 많이 만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지만 더 크게 일하는 정의당 소속의 이혜원 의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5년 전라도 광주 출생의 이혜원 의원.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가블 플라스틱 지회 지회장, 민주노동당 부천시 위원장, 광주 대하전자공업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그녀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은 의정도포 사상 처음으로 정의당 소속의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의당 의원님을 네. 처음 모시고 그 대표에서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전라도 광주 출신이세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또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시라고 하거든요. 네. 국가와 정치에 대한 의문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에는 이제 또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이끌면서 사회 부당함에 직면을 하셨습니다. 요즘 또 더군다나 그 정의당의 주가가 의원님 많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뿌리를 만들었지 않나. 그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광주 출신 맞습니다. 네. 제가 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고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었던 거죠. 그때 많은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이제 총칼을 겨누면서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때 왜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그리고 국가는 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지? 이런 의문들이 어린 나이에 좀 들었던 것 같고 아마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의문이 아마 제 삶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때 이 근현대사에서 80년 5월은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 80년 5월이 많은 젊은이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다 현장에 들어가서 5.18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생산의 주체 노동자들이 어쨌든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현장에 다 들어갔었는데 그때 87년에 6월 항쟁이 터진 거죠. 네. 젊은이들 중심으로 6월 항쟁이 터지고 곧바로 이어서 7월 달에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장 곳곳에서 민주노조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요, 지난 2006년에 이 부천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네. 총 5번에 네네. 걸쳐서 드디어 이제 도의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네. 2006년이면 굉장히 좀 젊으셨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죠? 30대 후반인데 네. 그때 뭐 이제 어쨌든 시민들은 특히 여성에다가 네. 30대 젊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시의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무슨 여자가 부천 시장을 나가 이러면서 네. 막 곤혹스러운 일을 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앞에서 뭐 명함도
던지고 침도 뱉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나이 들어 보이려고 네. 막 머리 파마도 하고 옷도 막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느 다선 의원 못지않게 초선 의원이지만은 활동이 거의 뭐 중견급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런 네. 내용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오무 오유 원칙을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오무 오유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작년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저희 정의당의 후보들로 나가는 후보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진보정당 후보들답게 국민들과 도민들께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오무오유 원칙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즉 5가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5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먼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오무오유란 지금 이제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외유성 해외 연수는 가지 않겠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 편성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권엔 당연히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취업 청탁, 인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리 관련한 겸직 의원으로서의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 관련한 겸직을 하지 않겠다. 이 5가지였고 반면 오유란 이제 표결 실명제. 보통 비공개로 하는데 지방의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표결 실명제 반드시 도입하고 그리고 예산 심사 시에 개수 조정 과정을 공개하자. 네. 그리고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 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어쨌든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성과나 계획들을 정기적으로 도민들에게 보고할 것을 저희들이 약속했는데 사실 이 오무오유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보정당 후보로서 도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거고 스스로의 다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이 내걸고 있는 네. 기치와도 굉장히 연관인 적폐 청산하자 쉽게 네, 말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투명성을 좀 갖자 네, 의회부터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지금까지 막 쌓여있던 일들을 네.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도의 자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도의에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오무오유 우리 142명의 경기도 의원들이 이걸 지키자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고 네. 5분 발언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제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오무오유 중에 네. 먼저 정의당 의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외유성 해외 연수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터졌죠. 예. 그래서 작년에 또 뭐 예천 사건도 터지고 이래서 예. 연수 자체가 다 이제 거의 안 가죠. 예, 요즘. 거의 예천군의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로 연수를 가려면 네. 의원들이 이후에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 회기 때 그 국외 연수와 관련된 강화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대폭 강화를 시켰고 가기 전에 의원들이 사전 토의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가서 정말 자기가 본인한테 맞는 본인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서 직접 보고 다녀와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이 외유성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절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희 사실은 이제 저희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가기 전에 세 파트를 나눠서 본인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을 정말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의정 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표결 실명제 관련해서는 다행히 경기도의회는 표결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예결위 안에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개수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개수 조정이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원회의 이 과정도 공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어떤 책임이 확실히 그렇죠. 증가가 되죠. 예. 이것만 지키면 뭐 경기도에는 아주 잘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앞으로 더 투명해지고 또 도민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정치하시는 분들 특권 의식이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뭐 119 그 사건도 있었고, 네네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살살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특권 의식들도 많이 좀 뭐 국회에서도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네. 이런 노력들이 제일 진보한 우리 정의당에서 이렇게 딱 첫걸음을 걸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한번 열심히 해봅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긴다 이게 모두 정치인들이 내거는 어떤 구호인데요. 어쨌든 그 시작이 바로 5가지는 없애고 네. 5가지는 생기는 오무 오유 원칙부터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또 이제 얘기 나눠볼 것도 조금 개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볼 텐데 네. 먼저 이 살찐 고양이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단어 설명부터 좀 필요하겠죠? 살찐 고양이니까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갑자기 살이 붙어가지고요. 빼세요. 예, 예. 아니, 마라톤 하고 있는데 네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네, 그럼요. 예, 정치인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셔야 네. 됩니다. 살찐 고양이가 뭐냐 하면은 뭐 네. 정치 자금을 많이 예전에 많이 바쳐서 당선된다거나 또 특권을 누리는 어떤 부자들을 좀 네. 그런 비꼬는 말투였어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 혹은 많은 보수를 챙기는 뭐 기업의 CEO들 이런 걸 좀 불렀었죠 그동안. 네, 살찐 그렇습니다. 고양이로. 네. 그 사실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 직원들은 구조조정도 많이 되고 사실 맞아요. 연봉 삭감도 되고 했었는데 정작 경영에 실패한 경영인들은 고액의 연봉에 네. 또 퇴직금까지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내용 대표 발의하셨죠? 네네. 어떤 통과됐습니다. 아, 네. 네. 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네. 경기도 산하에 이제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장의 연봉을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네.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서 지금 아주 벌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 사회 불평등을 경기도가 먼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3년 전에 2016년에 저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네. 먼저 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 조례를 좀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 조례 이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희 정의당 광역 의원들이 모여서 먼저 우리가 뭐 앞장서서 이 조례 발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좀 했어서 네.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이 앞서서 부산시 의회가 최초로 조례 발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더 탄력을 더 받았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제주, 충남, 전북, 서울 이런 데서 다 이제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안양이나 고양 등에서도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네. 이 조례를 좀 발의하려고 그렇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또 경기도가 앞서가고 국회보다 앞서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역의원들이 뭐 할까 이렇게 또 일반 시민들은 네네.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평소에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사실은 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게 수면 위로 오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조금 간과하고 있다가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좀 주장하고 계실까요? 좀 얘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다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으로 살고 있는데 거의 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죠. 이 노동의 개념은 좀 이따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다 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다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요즘 청소년들 뭐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본인이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그런 노동자로 살아갈 텐데 본인이 받아야 될 권리,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
교육을 하지 않아요. 아무 데서 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 그런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이 인권 문제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네, 처음 네, 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네, 네. 있는데 이 지난해 경기도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지적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원래 교육청에서 이 교육들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반 고등학교까지 하지는 않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해보니까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까지 넓혀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예산을 올렸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경기도 평생교육과로 위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갑자기 평생교육과로 넘어갑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었던 이 강사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얘기를 했더니 평생교육과에서는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갖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계획서를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계획서를 보니까 얘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네. 학급별이 아니라 학년별로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네네. 이렇게 집체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내왔길래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너무 태부된 교육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교육청을 이관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교육청과 평생교육과에서 굉장히 이건 가지고 갈등을 좀 그렇군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 어차피 넘어온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담당 부서와 소통도 하고 의견도 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교육청에서 했던 강사들을 그대로 다 채용하기로 했고 네네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그 교육을 다 실시하기로 이제 결정이 좀 됐고요. 예.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또 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을 올려서 지금 일반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서로 일하겠다고 가져가는 건 좋은데요. 잘해야죠. 이러는 것보다는 가져가면 좋은데 네,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특히나 이 교육은 기본 권리 주장에 있어서 그럼요. 기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네. 청소년 때. 근데 식사 시간도 사실 네. 제대로 없어서.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네, 근데 그때는 아예 몰랐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선 교육은 정말 잘 그럼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노동이라는 네. 단어를 쓰셨어요. 네.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 차이를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네. 예,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동보다는 근로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로라는 단어는 사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해 당신들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라고 하는 사용자 중심에서 사실 탄생을 했던 것이죠. 즉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면 노동은 필요에 의해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그런 능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는 그런 독립적인 주체, 경계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에게 종속돼서 사용되는 근로가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의 노동으로 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회기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발의를 경기도의 경기도의 모든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지금 제가 발의를 한 상태고 아마 이번 회기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통과될 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 이렇게 또 살아나야 네. 일하시는 분들도 크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단어 하나를 바꾸는 작은 일들이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노동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부터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자, 네. 지금부터 이제 근로 아니고요. 노동으로 모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 밖에 그러면 이제 노동과 관련된 또 관심 가는 사안이 있다면 더 있을까요? 노동 문제는 사실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광역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서
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노동법 개정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가치들, 노동의 가치들이 좀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노동법 개정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또 광역의원이다 보니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7월 1일자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전환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중에는 일부의 노동자들이 또 임금 하락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왜 임금 하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어쨌든 임금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 부서와 소통 중에 있고 경기도에 또 생활임금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평생을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노동운동가 출신답습니다. 우리가 선진화된 국가로 가는 것,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노동법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노동자들이니까 어쨌든 참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니체가 노동은 삶의 근간이라는 니체. 네, 또 알아왔죠. 예.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활동들이 네. 도민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삶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노동은 네. 삶의 근간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도의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애석하게도 정의당 의원님이 딱 두 분이세요. 두 분이서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소수정당이니까 되게 속상하실 때도 많으실 거고 치여서 목소리를 많이 못 내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사실 그림자로 살고 있습니다. 빚도 안 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회 142명 중에 정의당 의원 딸랑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섭단체가 딱 하나뿐인 네, 그렇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의정활동이 그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에게 정보 면에서도 밀려. 네. 그다음에 협력도 잘 안 돼. 네. 비교섭 단체라고 있긴 있습니다. 7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저희 2명 이래서 7명이 비교섭 단체로 묶여 있긴 하지만 네. 이 세 당의 정체성이 또 서로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서로 다른 정체성이 하나의 의제로 통일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 교섭 단체 중심으로 뭔가 해보기는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당 중심의 교섭단체 하나 중심으로 운영이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예전에 연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정에 네. 대한 예산도 있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뭐 도민들이 선택해 줬으니까 어쩔 수는 없으나 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치기도 하고 막 빚도 안 나고 그림자처럼 살고 목소리도 잘 안 나타나고 이래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아쉽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네. 제가 이번에는 온전하게 목소리를 네. 전달할 수 있도록 네. 마지막 인사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정의당은 소수 정당이고 경기도의회 2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목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니죠. 저희는 정의당다운 목소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약자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대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 도민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우리 정의당 의원들의 활동에 많이 관심을 지켜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신 제10대 경기도의회 정의당 이혜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동조 압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요. 네. 사회나 학교 같은 특정 집단에서 이 다수의 의견에 맞추라고 암묵적으로 이제 강요를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과반수의 힘이 당연히 크겠지만요. 하지만 좀 돌이켜 보면 이 새로운 의견을 내고 이상을 추구했던 거는 소수의 의견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동조 압력이요? 네. 또 어려운 단어 또 배워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본 소수정당 정의당 이혜원 의원의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도민을 위한 초심 변치 않고 의정활동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정 돋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